안녕하세요. 진진입니다. 지난 타프펜 배터리 만들기 1탄은 어떠셨나요? 나만의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도색의 기본적인 공정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색 공정은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해도 거의 동일하기에 스프레이 페인트 사용을 계획하신다면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페인트 사용 시 꼭 마지막에는 투명색 클리어라고 하는 유광도 있고 무광도 있는데 이 스프레이 페인트를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명 매니큐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보호막이죠. 이번 영상은 조립부터 테스트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케이스입니다. 재료는 접이식 손잡이와 어딘가에 사용했던 스위치, 출력용 DC 단자, 충전용 2P 항공 단자, 바란스 충전용 5P 항공 단자, 배터리 연결용 XT30 커넥터, 바란스 케이블 작업용 2P 커넥터 2세트입니다. 그리고 잔량 체커기입니다. 처음 계획에는 있었지만 제작 중 단조롭고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막상 생각만 하고 작업을 진행하려니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대략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정리해서 종이에 기록합니다. 구멍은 한번 뚫으면 되돌릴 수 없기에 실수를 방지하고자 꼭 기록하세요. 위치 선정이 끝났다면 헷갈리지 않게 가공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저렇게 표시했더니 생각외로 잘 안 보여서 방금 표시한 것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구매 후 처음 사용하는 아임삭 충전 드릴입니다. 개봉기 영상을 찍었다가 파일이 날아가서 업로드를 못했던 드릴입니다. 플라스틱 구멍은 길이보단 스텝 드릴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훨씬 안전하고 공구 하나로 여러 사이즈 구멍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제 손잡이부터 치수를 확인하고 가공합니다. 저처럼 집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중간중간 정리를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하나씩 가공이 끝날 때마다 꼭 확인합니다. 나중에 실수를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 맞는다면 다음 가공으로 넘어갑니다. DC 출력 단자 구멍 가공입니다. 메인 스위치 구멍 가공입니다. 충전용 단자 2구 가공입니다.
혹시 납땜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납땜을 할 부분에 납을 미리 먹여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꼭 양쪽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근접한 상태에서 미리 먹여주신 납을 인두기로 녹여주면 납이 서로 모이면서 깔끔하게 납땜이 됩니다. 만약 그래도 납땜이 잘 안된다면 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납땜을 해보다 보면 어떤 납은 괜찮은데 어떤 납은 평소에 사용했던 것보다 쉽게 산화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DIY를 할 때 수축 튜브는 웬만하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번거롭고 귀찮아도 안전을 생각해서 꼭 하셔야 합니다. 충전용 뚜피 항공 단자입니다. 바란스 충전용 OP 항공 단자입니다. OP 항공 단자의 경우 순서가 헷갈리기 쉬우니 꼭 메모하고 여러 번 확인합니다. 밑작업을 한 DC 단자를 조립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조립을 하고 납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미리 배선을 납땜하고 추후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입니다. 예전에 한번 사용했었던 스위치라 기존 수축 튜브와 배선을 먼저 제거합니다. 스위치는 12V 16A라고 적혀 있습니다. 12V는 스위치 LED 램프 전압이며 16A는 스위치 허용 전류입니다. 스위치에는 3개의 단자가 있는데 각각 플러스, A, 접지 표시가 있는데 플러스는 배터리에서 오는 플러스를 연결하고 A는 스위치를 켰을 때 플러스를 내보내주는 단자로 출력 DC 단자 플러스 측에 연결하시면 되며 접지는 배터리에서 오는 마이너스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위치 LED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스위치 접지를 연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 LED만 작동하지 않으며 스위치는 정상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전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렵고 다음 영상에서 파워뱅크의 기초와 허용 전류의 이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면서 회로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측 상단 회로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이 완료된 부품은 나중에 풀리지 말라고 순간 접착제 한 방울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반대편으로 흘러나올 수 있으니 한 방울만 발라줍니다. 이 두 개의 커넥터는 추후 수리 작업을 생각하여 준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직결로 연결을 했지만 수리 작업 시 매번 자르고 납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커넥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까 작업한 배선이 조금 짧아 배선을 연장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방법으로 납땜을 하시면 쉽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메인 전원 연결 XT30입니다.
케이스 배선 작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잡이도 조립합니다. 다음은 배터리 팩 배선 작업입니다. 바란스 케이블은 아까 기록한 메모를 참고하여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꼭 한 가닥씩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러 가닥 동시에 작업 시 쇼트가 발생하여 배터리의 손상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립 전 커넥터를 연결하여 동작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조립합니다. 케이스에 배터리를 넣어보니 잘 맞지만 완벽하게 고정이 되지 않아 고민 끝에 짝꿍님이 사오신 클리어겔이라는 겁나게 두꺼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 두께 보이세요? 4겹인데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1차적으로 하단을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고 좌우 유격은 스티로폼 조각으로 고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커넥터를 알맞게 연결하고 선이 씹히지 않게 케이스를 닫으시면 됩니다. 영상에 보이던 케이스 볼트가 짧아 바로 조립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안을 샅샅이 뒤져 잊어버린 볼트를 찾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스위치의 녹색 LED는 케이스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전 배터리를 완충하기 위해 충전기와 바란스 충전용 보드를 연결합니다. S펜 50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제품이죠. 구동 전압은 12V입니다. 날개가 탈착이 가능하여 수납하기 좋고 분해 조립도 쉬운 제품이며 무엇보다 내부 공기 순환에 탁월한 성능이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줄을 묶어 테스트를 합니다. 배터리 연결 후 전원을 켜고 최고 속도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론상 24.2A라는 배터리 용량으로 계산 시 약 35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타프펜 속도를 낮춘다면 더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필드 테스트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